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일본의 대표적인 차 기업이죠. 이토엔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네, 이토엔. 일본 최대 녹차 유통사이면서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그 말차 열풍 있잖아요. 아, 네네.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이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뭐 미래 가능성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자료들을 좀 훑어보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1966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죠. 오래됐네요. 근데 여기가 단순히 차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는 코카콜라, 산토리, 기린, 이어서 네 번째로 큰 청량음료 생산 업체로 꼽힐 정도예요. 아, 그렇게 큰 회사였군요. 대표 브랜드는 역시 오이오차죠. 네, 맞아요. 오이오차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커피 사업도 한다는 건 저는 이번에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약간 의외였어요. 네, 그렇죠. 2006년에 미국 커피 체인인데 털리스 커피라고. 아, 털리스. 네, 그거에 일본 사업권을 인수했고 또 티스티라는 다른 차 브랜드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영역이 생각보다 꽤도 없네요. 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 호주, 동남아, 유럽, 글로벌 네트워크도 상당히 갖추고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은 꽤 오래됐습니다. 1987년부터 진출해서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다고 해요. 이야, 87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바로 그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최근 이토엔을 좀 주목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최근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웃도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왜 시장 평가는 여전히 좀 뭐랄까 미지근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 봐야 할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탄탄한 실적, 또 성장 잠재력도 있어 보이는데 왜 시장은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 네.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현재 주가가 9월 5일 기준으로 3,630엔. 네, 시가총액은 한 3,093억 엔 정도 되고요. 순현금도 한 50억 엔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2026년 실적 전망치를 보면 매출은 약 4,853억 엔, 영업이익은 한 265억 엔 정도로 예상되고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나 시장 반응 쪽이죠. 네. 우선 이토엔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단 2명뿐이라는 점, 이게 좀 이례적이에요. 네, 2명밖에 없다고요? 그 큰 회사를? 네, 그만큼 아직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2명의 투자 의견도 중립이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낮은 3,350엔을 제시하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더 낮다니? 그렇죠. 심지어 그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 이건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애널리스트가 2명뿐이라는 것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야후 파이낸스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분위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의견을 보면 강력 매수 의견이 한 38% 정도 되는데 관망,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의견이 47%가 넘어요. 아, 관망이 더 많군요. 네, 심지어 강력 매도 의견도 한 13% 이상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야겠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까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실적은 분명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왜 이렇게 신중할까요? 이게 단순히 일본 기업 분석가들의 좀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렇죠. 목표 주가 동결이라든지 관망 우세 분위기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뭐 엔저 효과를 빼고 나면 실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숨겨진 리스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는 의문입니다. 뭐 일본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의 목표 주가 동결은 분명 시장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최근 1분기 실적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겠네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이익이 89억 2,400만 원엔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20% 넘게 상회했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23% 넘게 증가했어요. 상당한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구체적인 동력이 뭐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저 효과, 수출 증가 이런 게 컸을까요? 아니면 내수 시장에서 뭔가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건가요? 핵심 동력은 아주 명확하게 해외 사업, 특히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아, 미국이군요. 네, 물론 엔저 효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실적 개선의 주된 이유는 해외 자회사들의 이익 증가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 그룹 전체 매출 비중은 연결 매출의 한 13%?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익 개선 기여도는 훨씬 컸다는 사실입니다. 매출 비중은 작은데 이익 기여도는 크다. 그 말은 해외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특히 미국에서요. 정확합니다. 대표 브랜드인 오이오차의 미국 내 판매가 아주 좋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이잖아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 아, 오타니. 네, 이 오타니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오타니 선수 한정판 보틀이 나왔는데 이게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면서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판매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걸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야, 오타니 효과가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사업 수익성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본사나 전사 평균보다는 좀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더 좋아질 룸이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 이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단순히 외형 확장뿐 아니라 수익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성공 방정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유통망 관리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게 향후에 이토엔이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걸 발판 삼아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했던 것처럼요. 비슷한 패턴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외에 이토엔의 또 다른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는 게 바로 그 전 세계적인 마차 열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말차. 최근 몇 년간 정말 말차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뭐랄까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만 봐도 그 열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올해 2월에 블룸버거에서 글로벌 말차붐 때문에 일본 내에서 말차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공급이 부족할 정도긴요. 네. 그리고 7월에는 BBC가 전 세계적으로 말차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고갈될 위기다. 이렇게까지 진단했어요. 와, 고갈 위기라니 상상 이상인데요. 그냥 카페 메뉴 정도가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7월 말에 나온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말차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급증, 거기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 증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본 내 고급차 브랜드들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가격이 2배나요? 네. 이 기사에서는 이토엔 역시 이런 시장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은 이토엔에게는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회인데 물론 이토엔의 주력은 여전히 그 오이오차 같은 RTD, 바로 마실 수 있는 녹차 음료일 텐데요. 이 말차 트렌드에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이토엔은 이번 실적 발표 때 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 이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아, 그랬군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예 회사 내에 말차 사업부를 신설하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담 부서 신설이요. 와, 이건 정말 회사가 말차 사업에 좀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까지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말차 수요 증가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말차 제품 라인업 늘리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말차 사업부의 목표가 단순히 제품 개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차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부터 시작해서 생산, 가공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을 다 강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조달부터 가공, 해외 확장까지 전방위적이네요. 네, 여기서 이토엔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강점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일본 최대 녹차 유통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활용하면 양질의 말차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좀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인 원료 확보, 특히 지금처럼 공급 부족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말차 수요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급증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JNTO 데이터를 보니까요. 2024년에 이미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작년의 최고치였군요. 네. 그런데 2025년 들어서도 그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나 더 늘어났습니다. 와, 팬데믹 이후에 일본 관광 시장이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있네요. 주로 어떤 나라에서 많이 오나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전체 한 22.8%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무려 47.9%에 달해요.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이에요. 아, 서구권이요? 네, 이들 서구권 국가 방문객 비중도 17.5%나 되고요. 증가율 역시 25.1%로 아주 높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말차를 포함해서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소비력도 높은 집단이거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한 65%? 그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격차가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 안으로 들어오는 돈과 문화적 관심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차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말차라떼를 마셔본다거나 관련 기념품을 산다거나 네, 그렇죠. 이런 경험이 일본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건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말차나 이토엔 같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잠재적인 소비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경험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네요. 네, 그러니까 관광객 증가는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해외 인지도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차 수요를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한번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들어보면 이토에는 현재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째는 그 오타니 효과까지 등에 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눈에 띄는 성공,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네. 둘째는 전 세계적인 말차 트렌드에 발맞춰서 말차 사업부까지 신설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일 관광객 급증이 이걸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숫자로 딱 보여준 결과고요. 네, 딱 정리가 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바로 그 시장의 냉담한 반응이죠. 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왜 애널리스트들은 커버리지를 늘리거나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는 걸까?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강력 매수보다는 관망을 택하고 있을까? 혹시 시장은 이토엔의 말차 사업 확장이 생각보다 더 큰 비용 부담을 일으킬 거라고 보거나 아니면 이미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미국 외에 다른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말차 원료 확보 경쟁이 심해지거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글로벌 유통망 새로 깔고 마케팅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 테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시장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실적 호조라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더 무겁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토엔을 둘러싼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와 시장의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간극이 만약 단순히 시장의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평가 상태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시장의 우려가 타당하다면 섣부름 투자는 또 위험할 수 있겠고요. 이 잠재적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토엔이라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떠오른 말차 사업 강화라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상적인 1분기 실적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은 아직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토엔의 사례가 단순히 한 음료 회사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좀 더 넓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어쩌면 전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와 만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통과 트렌드의 만남이네요. 그리고 또 기업의 객관적인 성과 지표와 시장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때로는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간극은 왜 발생하는지, 이런 점들도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토엔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전통적인 상품이나 문화가요. 예상치 못한 어떤 글로벌 트렌드의 파도를 타고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딱 맞닥뜨린다면 과연 그 기회를 현실적인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은 어떤 종류의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또 과감한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이상의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